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신체제로 갔죠. 결국은 박정희 파시즘으로 간 거죠, 그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전의 장기를 풍기는 김대현 박사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절대 다수의 대중은 민족을 영토와 혈연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1963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처음으로 남로당 출신이라는 게 그때 전부 밝혀졌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계엄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없었지요. 모든 게 이제 군부 정권에 의해 가지고 통제되고 봉쇄했기 때문에 박정희에 대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지만은 그 정신적인 상처가 굉장히 지식으로 뭐 한강을 메우고도 남을 정도로 깊은 상처로 남았거든요, 그게. 그 약점을 파고든 이제 윤보선이 이 박정희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비난을 가하고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의 선거 전략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또 들고 나온 겁니다. 군사 정부는 실질적으로 혁명 공약 그 자체가 자신들의 실질적인 그 이데올로기로 사람들 다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그런데 막상 나중에는 2년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뭐 특별히 뭐 해놓은 게 없거든요. 뭐 제 논문에서도 다뤘지만 대선에서 피하게 되면은 그들은 형법 제 87조 내란의 죄를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좀 더 나아가면은 사형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제가 어찌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논문에다가 서술을 제가 했었는데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때 당시를 하더라도 이미 군부는 군홧발로 뭐 정치인이다 뭐다 이렇게 탄압을 가하고 있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적인 보복이 전혀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군사 정권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자주와 자립지향의 강력한 민족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선전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누가 이걸 만드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념을 또 뒷받침할 만한 이론적인 배경, 뭐 설계도 없기 때문에 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정치적인 슬로건이었죠. 그래서 그 앞전 영상에서 뭐 정치학자들이 좀 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도 않고 또 그 관련된 연구가 부족했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데 적용되는 거거든요. 뭐 그래도 당시 이제 기성세대보다는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좀 지식인층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들과 교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게요. 뭐 더군다나 그 뭐 이 군부 정권은 정당성이 약하기 때문에 뭐 선거에서는 지지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지층한테, 그러니까는 고차원적인 지지층이 아니라 대학생 정도의 지지층한테는 그게 식으로 약간의 어떤 지지층을 이끌기 위해 가지고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게요. 그러면은 그 민족적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그 자주, 자주라는 게 이 뜻이죠.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자립은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한 그런 스스로에 선다. 뭐 이 뜻인 것이죠, 그죠? 뭐 두 개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뭐 젊은 뭐 당시 대학생 뭐 지식인층들도 그 일제시대 때 고난, 가난을 겪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아버님 세대를 통해 가지고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외세를 배척한다. 우리 스스로 한번 일어서 보자. 얼마나 그 멋집니까? 당연히 동의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현실을 또 딱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수익은 나옵니까? 수익 한 방울 안 나오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뭐 북쪽에서는 공산주의가 지금 득실득실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세 번째, 뭐 교육을 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제대로 많이 받았습니까? 지식도 별로 없죠. 가장 중요한 거, 그때 1960년대 인구가 자그마치 한 2,500만 명이었다고요. 그럼 63년도 같으면은 약 한 2,700만 정도 육박할 정도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밥도 못 먹는 보릿고개 시대에, 빈곤의 시대를 겪고 있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미국에 원조가 없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다 쫄쫄 굶어 죽는 상황이었다고요, 그걸. 이런 걸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은
그 현실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이 정치 슬로건을 이제 내밀었는 거죠, 그걸. 결국 이건 일제시대적인 아픔과 전쟁으로 인한 그런 상흔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 당선 후에 하늘 수교한다고 했을 때 그때 지지했던 대학생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 이거 사기구나.' 그러면서 일어났죠. 들고 일어나 가지고 뭐 상당히 그때 상시 정치적 혼란을 또 인제 발생했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오재현 박사는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에서 자주 반외세의 공유점이 사라지고 자립의 내용 또한 단순한 경제 성장으로 이제 외소화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상당히 군부 군부 정권 아니죠. 이 박정희 정권과 이제 대입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논문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강조했던 것이 민족만을 내세우게 되면은 체제 강화용 파시즘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선동 정치로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형적인 조건만 가지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을 깊이 쳐다봐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또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외치는 정치인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피적 의미에서만 그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 그 안에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대선 후보였던 그때 당시에 윤보선은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고 민족적 이념이 망각한 가식적인 민주주의라고 박정희를 비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선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박정희로서는 뭐 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튼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습니다. 그리고는 한수교하고 직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뭐 서울대 뭐 동성동에서 대학생들 한 3천 명이 모여 가지고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뭐 물론 거기에 대한 뭐 한일수에 대한 복잡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여튼 정치적인 슬로건으로서 민족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박정희로서는 일단 1차적인 성공을 거둔 건 사실인데, 근데 그 이면에 있어서는 약속 지키기 힘든 상황까지 놓여 있다는 것, 그게 그래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가지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남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969년도에 삼선을 갈 수 있는 개헌을 그러니까 뭐 박정희가 했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신체제로 갔죠. 결국은 박정희 파시즘으로 간 거죠, 그게. 그 이후로는 다시 이 땅에 민족적 민주주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정치인들의 어떤 그 좀 뭐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북쪽으로는 항상 이 공산 정권을 수립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라는 걸 딱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그들이 같은 민족이니까 돕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또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런 거는. 그리고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계급 사회에서의 이제 민족주의는 이 교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논리 구성이 이게 또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쓴 이 하늘 이데올로기는 그 우리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과거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애완인에서 반면교사, 정면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제 우리 민족이 과거 회귀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전적인 모습을 가려고 하는 게 제가 주창하고자 하는 그 하늘 이데올로기인 것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저는 과거 회귀적인 정치적 민족 이데올로기는 배척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이데올로기는 뭐 집권을 위한 다수의 대중들에게 설파를 하는데 국민들이 똑똑하지 못하면은 당하게 돼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역사는 좀 슬프게 흘러왔지만 이제 똑똑해진 국민이 미래지향적이고 이념 설계가 된
이데올로기를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이제 요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